네, 뉴욕 증시의 흐름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모두 다 크게 좀 밀리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연결고리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용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긴축 발작, 공포심이 고조된다.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제 직접 파월이 말을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세게 나오네요. 저는 긴축 관련돼서는 네.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은 부분 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거의 지금 금리가 3%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나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거의 금리 관련돼서는 거의 끝단으로 가고 있다. 이 거의 이러한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것에 거의 끝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6월달에 CME 패드워치에서 지금 75bp 인상에 대한 거를 74%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만큼 많은 부분 관련돼서 빨리 통화 긴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어느 정도나 빨라지는 것을 향후 이제 무서워해야 하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한 번에 1%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의문으로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뭐 성장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힘드시길 불안하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참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네. 그게 아닌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구간 때마다 부각을 받는 성장주들이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연준의장의 이 50bp 금리 인상 네. 그리고 향후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E 패드워치에서는 6월 회의에 기준금리 75bp를 올라갈 확률 94%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거의 올린다는 얘기죠. 네, 금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금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국채 금리도 보게 되면은 물론 1.6bp 정도는 이제 하락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2.9% 위에서 계속적으로 다시? 네. 거래가 되게 되면서 그렇군요. 상당히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어떤 같은데 겁니까?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게 부분이에요. 국내 수급이랑도 연결되죠. 아무래도 예. 국내 수급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높게 되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계속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101을 넘게 되면서 사실 2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부담입니다. 이러한 이제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역의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4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6.5가 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더욱더 진행이 되게 돼요. 그렇군요. 그 말인즉슨 결국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데 네. 그러면 원화가 결국 약세. 약세를 보이게 된다는 그렇죠. 점. 그럼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 풀리기가 요원하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예. 수급적으로 상당히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 증시 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이걸 좀 타격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갔었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그 전까지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나스닥은 많이 빠지고 그래도 네. 다우가 지켜주고 그렇죠. 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상쇄가 됐었죠, 약간. 예, 금요일은 아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냥 맞아요. 다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내에 보게 되면 11개 업종이 모두 다 크게 하락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헬스케어, 자재, 통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3% 넘게 하락을 하게 되니까 엄청 밀린 거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5월 3일 FOMC 회의 이전까지는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을 목소리를 바꿔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적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요 근래 보게 되면 빅테크 관련돼서 실적도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군요. 그래서 전 업종 섹터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빅테크들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 날 성적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뭐 적게 빠진 기업이 2%, 많게 빠지면 4% 넘게 이제 하락이 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 27일 그리고 애플하고 아마존이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계속 나오네 순서대로. 네, 이 페이스북이 가장 조금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이것들 중에서도요. 네, 이 광고 관련돼서 사업이 그 이전부터 이제 애플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이 그랬었죠.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러한 이제 이 의문감이 상당히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고 있고, 네. 이 BMO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활성 사용자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데는 꼭 이렇게 얼마나 누가 일일간 사용했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네. 사용량 자체가 결국은 이 플랫폼에 있어서 성장성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그만큼 이 활성자 사용 지표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주요 성장 지표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도 그닥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은 조금은 글로벌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일단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이자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나오게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부진했죠.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제일 낮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조금 예.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좋기는 하지만 네. 이 결국은 IT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군요. 뭐 이러한 예, 예. 점 그리고 일부 레거시 제품에서는 계속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뭐 덜 이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발목을 조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 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술주가 타격받는 부분, 그래서 우선은 팔자라는 그런 관점이신데, 그러면 종목들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같이 연결이 될까요? 이번 주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대형 IT 기업들의 중요한 날짜예요. 뭐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인데 비슷하네요, 미국이랑. 네, 이 네. 컨퍼런스 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컨퍼런스 콜 관련돼서 날짜랑 시간을 가져왔는데 네네. 이거 조금만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듣거나 아니면은 이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한번 쭉 보게 되는데 종목별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27일 날 9시에 컨퍼런스 콜 진행을 하게 오전에. 되고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도 동일 27일이고요. 네. LG 2시, 디스플레이가 이제 14시, 2시, 삼성 전기가 3시 아.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부터는 28일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SDI가 9시, 삼성전자가 10시, 일정이 차네요. LG전자가 4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아예 정말 크리티컬한 내용이 나올 수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업체들이 과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업황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죠. 이제 확실히 예.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관련돼서도 어느 쪽에 더욱더 힘을 주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게 될 테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사실 그닥 좀 좋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가 아니라 좀 미래 쪽의 기업들의 생각을 좀 더 들여다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는요. 필수 소비재 섹터가 아웃퍼폼,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제가 뭐 한 말은 아니고요. 밸런스에서 나왔던 헤드라인이었어요. 분석이 나왔고, 예. 네. 이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필수 이 소비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즉 지금 통화 긴축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빨리 움직이게 되면서 네.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어주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많이 사람들이 짜고 있다. 방어주. 라는 그렇군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이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된 ETF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3월 초 저점 대비했을 때 한 10%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 뭐
잘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에 필수 소비재들 종목들이 거의 다 밀렸었는데 밀렸죠. 근데 그거는 그날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지금까지의 거죠. 흐름은 아, 이제 흐름은. 그렇게 됐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 같은 경우에도 한 1.5% 네, 다 정도의 밀렸죠. 이제 하락이 됐거든요. 네네. 금요일 시장은 그냥 주식에 대해서 덜어내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큰 같고, 그림에서. 그래도 이제 그 전까지 운용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주식 가운데서는 방어주적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많이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이 킴벌리 클라크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한 8%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을 상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향 조정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다 좋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8% 정도를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방어주에 대한 이러한 이제 니즈라든지 수요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뭐 성장주에 대한 실적이 네. 잘 나온다 하더라도 예. 그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유지 못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의 이 킴벌리 클라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관련 없이 이러한 주가가 잘 유지가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지금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방어주 쪽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료 업체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CJ제일제당이 제일 큰 걸로 가져오셨군요. 아무래도 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에 대해서도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있거든요. 국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릿수 이상의 이제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해외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잘하네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CJ제일제당이 재미있는 이제 주식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이 어렵고 불안할 때는 뭐 대안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비고의 힘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